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업지도과 기술보급과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산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이상희 소장께서는 국비 확보 및 건의사항 등으로 인해 대설 피해 현장 안내를 실시해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먼저 운영 총칙의 기금 설치 개요 및 기본 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안성시 농업인의 자립영농 정착 촉진과 투자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경감 및 생산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1999년 본 기금을 설립하였습니다. 기금은 융자 사업으로 1농가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융자 가능하고 경영자금은 1년 후치 상환, 시설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1%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영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1억 3,294만 5천 원이며 2025년도 수입 예정액은 15억 5,300만 원, 지출 예정 금액은 15억, 증감액은 5,3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1억 8,59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또한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1억 8,594만 5천 원이고 융자금 미회수 채권 금액은 15억 원을 합한 56억 8,59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출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등입니다. 119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자금 수지 총괄 수입액은 56억 8,594만 5천 원이며 120페이지. 2025년 수입계획 금액은 융자금 회수액 15억 300만 원, 예치금 회수 41억 3,294만 5천 원, 이자 수입 5천만 원이고 121페이지. 지출계획 금액은 융자성 사업비 15억 원, 예치금 41억 8,59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이어서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23년도 말 예치금 현재액 40억 3만 4천 원이고 2024년도 말 현재액은 41억 3,294만 5천 원이며 2025년도 말 현재액은 41억 8,594만 5천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 하락 시 판로 확대와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기금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27조 운영총칙의 기금 설치 개요 및 기본 방향으로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차액 지원과 판로 확대,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농가의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기금 설립을 하였습니다.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저장과 가격 안정 등 종합적인 유통 대책을 마련하고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연합 판매 추진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용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15억 4,705만 원과 2025년도 수익계획 5,650만 원을 합한 14억 1,885만 원이며 조성액 중 1억 8,470만 원을 2025년도 기금으로 운용하여 잔액으로 14억 1,885만 원을 2025년도 말 현재액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28조 기금의 재원, 시 전입금과 예금 이자 수입 등으로 조성하며 3년간 수확기 도매시장인 평균 가격의 70% 이하의 하락한 경우가 기금의 지원 기준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농협과 농업인 간 자조금을 적립한 노지 채소를 1,000평방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입니다. 129조 다음은 자금 운영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을 수익 계획 및 지출 계획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익 계획은 예치금 회수 15억 4,705만 원, 이자 수입 5,650만 원을 합한 16억 355만 원을 수입액 총액으로 조성하고 2025년도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8,470만 원과 예치금 14억 1,885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의 수매, 저장 및 가격 안정 시책 등 안성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용도에 부합하는 곳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다음 자금 운영 계획의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계획,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설명이 필요한 경우 먼저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직위 성명을 밝힌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순서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말씀드릴게요. 이 119페이지에 보면 이자율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전년도 수입액도 한 39억 정도가 되는데 이자 수입이 2,800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도 25년도 예산에도 41억이 들어가는데 5천만 원밖에 계상을 안 하셨거든요. 이거 퍼센테이지로 하면 24년도는 0.7% 금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25년도는 1.2% 나옵니다. 적어도 3% 이상대는 나와야 되는데 이거 관리 어떻게 하시는 건지 기금 담당 팀장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장선입니다. 요거는 별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요거 준비 안 되셨어요? 예,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네, 제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121페이지에 지출 계획에 융자금에 대해서 융자 사업이 15억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 24년도에도 지금 15억 잡혔는데 요거 사용했습니까?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예, 실행했습니다. 아, 네. 여기에 한 사업이 뭐가 있어요? 사업 내용이. 지금 경영자금으로 한 48명 정도 지원이 됐고요. 잠시만요. 경영 자금으로 예, 48명이요. 8명이요. 예. 네. 예, 시설 자금으로 2농가 지원됐습니다. 두 농가요. 예, 예. 그럼 이 농가 분들이 대부분이 남성이신가요? 아무래도 농가주다 보니까 대부분 남자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아, 예. 여성 농업인은 별로 많지가 않은 편이죠. 보통 이제 농가주가 신청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분이 많이 신청했습니다. 아, 그 농업정책과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사업에 관련돼 있어서 성인지 기금 운용 계획을 보니까 여성이 굉장히 낮아요. 24년도 거를 보면 여성이 22.9%, 남성이 77.1%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으로 따졌을 때. 예. 그래서 여성 수혜 비율이 이제 낮다, 남성에 비해서. 그래서 이 성인지 관련돼 있어서도 혹시 또 다른 별다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지 한번 여쭐게요. 25년도에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뭐 기준이나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성인지에 관련돼서 혹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대설 관련돼 갖고 이제 조속히 지금 집행할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으면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을 보시면 5조의 지원 사항에 그 5호 재해 피해 농가의 시설 개보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혹시 25년도에 사업이 잡힌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농업발전기금은 대설로 인해서 본 피해 농가를 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고요. 그 시기도 앞당겨서 영농철 이전에다 집행하는 거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농철 이전에. 그럼 1월, 2월에는 다 그럼 소진을 하겠네요.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보다는 더 금액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의원님 그거 부분도 의원님 그 말씀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15억이 아니라 이제 그 이상 증액해서 농가한테 갈 수 있으면 하려고 저희가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기금 같은 경우 이자율이 높은 금고에 넣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럼 24년도에는 혹시 이자 수입액이 얼마인지 나왔습니까? 그 2천만 원 정도 했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은행하고 해서 네.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준비를 해주실 때 기금 부분은 너무 약해요. 준비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거보다 기금은 본 예산에 금액에 포함이 되지 않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과에서 운용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철저하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담당자도 사실 이걸 너무 등한시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다면 이자 수익금으로 다 대부분이 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운용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자금 회수하면서 들어가는 그 예치금 이자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5년 12월 30일이 만료일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달 대기 이거 만료일 지나지 마시고 네. 내년도 하실 때 챙기셔갖고 이거 존속기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주십시오. 예. 네. 박근배 의원님. 그 농업 발전 기금이 그 재해 때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목적상 안 맞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기금의 이름과 달리 이제 소득 증대하고 영농 의료 고치를 위해서 이제 5천만 한도 내에서 1%대로 이제 해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한 소상공인이 650만 명으로 되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출 금액이 한 60조 됩니다 지금. 근데 연체 되신 분들이 30% 넘습니다 지금. 혹시 이 영농자금을 쓰시고서 이 발전기금 쓰시고서 연체 되신 분이 건수로 몇 건 정도 됩니까? 받아가신 분 중에 금액 말고요 건수로. 예, 인력준 팀장 대략, 예. 주장입니다. 연체된 건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다. 만약에 소상공인처럼 연체 건수 많고 연체율이 많다면 이것도 2년 균등 상한이지만요. 이거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예, 꼭 부탁드리고. 그럼 농업 발전 그 농산물 가격 안정금 같이 해도 됩니까? 같이. 예. 그 노지 채소만 지금 되는 거죠? 발전 기금의 목적상. 네, 최소만 되겠습니다. 근데 도매가의 70% 하락됐을 때 3년간 맞죠? 네. 근데 이거는 그 과다 생산된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가격 하락. 그렇죠. 이- 과다 생산됐으니까. 근데 반대는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과장님? 반대. 과도 생산됐을 때는 마찬가지 가격 안정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상태는 해당이 안 되나 보죠. 저는 반대도 동일하게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와 일단 이론적인만 갖고서 이제 질의하거든요. 근데 중간 입장에서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 입장에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소 생산됐을 때 가격이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이 기금 갖고 활용할 수 있습니까 혹시?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제가 농업정책과 오면서 이거는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저 방향이나 이거는 잡고 있고 이걸 구체화시키는 부분이 올해까지도 저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가격이 70%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안 쓰겠다라는 반론으로도 말씀드릴 수도 있어서 이 가격의 그 가락동 도매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한 50%까지도 이제 좀 내려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농협에 지금 자조금을 조성한 농협이 사실 한 개 농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쓰일 수 있는 범위도 지금 축소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시군 사례를 좀 몇 군데 들어보니까 농협이 개통출하하는 노지 채소로다가 확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안성에 개통출하하는 노지 채소에 지금 품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자조금이 있는 건 양파 한 품목인데 뭐 오이라든가 이런 품목까지 확대를 해서 이 돈이 실질적으로 가격 하락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침이나 또 지침을 바꾸려면 또 조례를 바꾸는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준비안이 돼서 초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한번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기금의 이제 목적도 그렇고 기금의 유치 방법도 출연금하고 이제 넓게 잡아서 출연금도 있을 수 있고 또 거의 다 이자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하다 보니까 증가액은 상당히 소폭입니다. 매년 소폭이니까 이 기금의 앞으로의 이제 활용도가 폭넓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좀 개선해 갖고서 어떤 그 예금의 목적과 맞고 또 기금의 조성을 좀 폭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고안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요번에 생산 유통 조절 지원해서 1억 8,470 세워 놓으셨는데요. 요거 어떤 사업 하는 건가요? 네. 농업생산지원팀장 곽병수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조례에 있는 그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 연도말 조성액의 약 10여% 정도 금액을 이제 지출 금액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아, 그냥 가격이 70% 이상 떨어졌을 때 네, 사용하기 위해서 예. 10% 정도를 잡아 놓으신 거라는 거죠. 전년도 24년도 지출액은 어디에 쓴 건가요? 24년도 지출액은 지출 사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전혀 안 쓴 거네요, 계속. 네. 이거 내년 초까지 꼭 개정하셔서 조례도 개정하시고 하셔서 사용처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 지금 몇 년째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말씀드릴 때도 이거를 검토하는 중에 실제 농업인들이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기금이다라는 걸 저도 판단을 해서 개선 작업을 계속 했었는데 좀 쉽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확정되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그 하락폭에 대한 비율을 70%를 조금 더 내려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노지 채소 부분에 있어서 이제 농협과의 어떤 자조금 관계를 농업 계통 출하 품목으로 확대한다든가 이런 개선안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최대한 빨리 해서 상반기 안으로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업 발전 기금이요. 그 악성 미회수가 있나요? 뭐 몇 없습니다. 년이 지났거나 아니,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네. 네. 그럼 어쨌든 연체가 있어도 한 1년 정도 지나면 다 회수가 되는 네, 건가요? 회수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중섭 의원입니다. 지금 뭐 저희가 안성에 이번 뭐 폭설서부터 해가지고 폭염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지난번 여름에도 심각하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 농작물 관련돼서 우리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농작물 뭐 그 재해보험 그 보험 우리 보험이 농가들이 지금 어느 정도 보험을 들었나요? 그건 저희 좀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종류 그 품목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평균적으로 치면은 한 7, 8% 내외 정도 될 거로. 지금 안성의 예. 농가분들한테 네네. 18%. 그 다른 데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건데요. 보면 근데 이게 그 작목별로 뭐 인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설하우스는 그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풍수해보험 등으로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품목은 이제 그 소규모 면적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고 진행하는 그 농사를 하시는 경우도 이게 있습니다. 보험을 들었을 때 네.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예를 들어 아, 보험료를 정부에서 80% 정도, 그러니까 국도비 포함해서 한 80% 정도 지원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도비 네네. 시비는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국도비 안에 다 포함돼 있다, 국도 시비까지 해서 80%입니다. 그럼 자가 부담이 20%? 20%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뭐 실제로 근데 체감하시는 건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 농작물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이런 게 제 생각에 그 보험에 관련돼서 좀 심각하게 접근을 더 해서 제 생각에는 그 피해 농가분들이 이렇게 앞으로는 계속 이런 문제가 저는 줄어들지도 않을 것 같아요. 계속. 그러면 우리 안성시에서도 무슨 대책을 농가분들한테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보험 문제 같아요. 보면 최소한이라도 그분들한테 피해가 있을 때 그거라도 1차적인 뭐 도움을 받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험 품목이 보면 지금 현재 몇 가지가 품목이 돼 있습니까?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보험은 지금 거의 주작물, 안성시에서 재배하는 주작물에 대해서는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몇 가지예요? 그게? 종류별로는 지금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저희의 주작물로 생산하는 곡실류나 아니면 잡곡이나 아니면 시설원에 그다음에 그런 종류들은 다 가능합니다. 저는 농업정책과에서 제가 이번 사건을 계속
이런 큰 피해가 있는 거를 지금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저는 반복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분들에게 뭐 가축도 재해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농가도 뭐 농가에 관련된 또 보험도 있지만 제 생각엔 이걸 한번 우리 안성시에서 좀 이렇게 농업정책과에서 나서서 보험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보면 80%가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20% 자부담을 해서라도 최소한 농가들이 피해를 좀 이렇게 덜 입게끔 저희가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홍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면 보험 그 가입률이 27%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너무 낮다 지금. 그래서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제 농가를 만나다 보면 이 보험이 이제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이제 지출되고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 이렇게 느꼈다가 두 하우스 농가 하나는 보험을 들고 하나는 보험을 안 들었던 농가끼리 서로 의논하는데 나는 저 보험 받아서 다시 이제 회복하면 되니 들지 않는 농가들은 이제 뭐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홍보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마 농가분들도 피부적으로 좀 와닿아서 내년도에 이 보험에 대해서 가입률은 상당히 높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재보험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보험 때문에 좀 그나마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데 지금 앞으로는 계속 이런 현상이 저는 반복적일 거라 좀 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더 다른 것보다 우선 정책 사업에 넣어서 농가분들한테 설득을 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 해서 충분히 가입률을 뭐 목표치가 있다면 죄송하지만 27%라면 앞으로 한 70% 이상 하겠다라든지 뭔가 이렇게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분들한테 그나마 좀 그거로 인해서 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서 정책적으로 좀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안성시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여쭙겠습니다. 앞에서 의원님들 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지원 대상이 시에서 3년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되고 그다음에 농협하고 그다음에 농업인 간의 자조금을 적립한 품목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인데 여기에 기금 수혜가 가능한 농업 인수 또는 이제 자조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이게 자조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몇 명이나 되고 몇 개 단체가 되는지 혹시 좀 파악이 되실까요? 인원수는 정확치 않고요. 자조금을 한 농협은 현재 지금 미양농협 1개소고요. 미양농협의 양파 장목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원수는 저희가 파악되질 않았고요. 그럼 한 곳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근데 그러면 이 수혜를 입는 게 너무 제한적인 것 같은데. 네, 제한적입니다. 네, 이거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조금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농협에 개통출하하는 노지 채소까지 확대를 한다면 아마 관내에 있는 이제 채소를 담당하는 장목반이 있는 농협에 농가분들은 혜택을 다 보는 그 수혜 농가 수가 되지 않을까. 그 수까지도 저희가 좀 파악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꼭 자조금이 아니라 일반 농민도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검토를 그 해봐 부분까지 주시겠어요?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도 발의를 했지만 앞으로 기후 위기 때문에 오는 작물들, 그죠? 그래서 그 작물을 대응하기 위해서 다른 대응 작물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농민분들에게 계몽을 해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이 출하를 함과 동시에
기후 위기 때문에 가격이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 기금에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그 얘기를 드려보고요. 이 농산물 안정기금은 이자 수입이 24년도는 한 1% 정도가 되는데 25년도 거는 한 3.6% 계상하셨더라고요. 이거는 확인을 하신 것 같은지 이것도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서류로 네네,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네. 이 기금이 사실은 2024년도까지 한 번도 집행이 된 이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25년도에 처음으로 1억 8,470만 원을 비융자성 사업으로 잡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실 예정이신지?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매 그 70% 가격이 하락된다든가 농협에 이제 자조금으로 돼 있는 노지 채소라든가 그 기준으로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수익과 지출에 의한 이제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지출 계획을 짜놓은 거고요. 이게 지출될 만큼의 가격이 하락되면 안 되는 거로 그러니까 계획이니까요, 그죠? 네,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신가요? 예. 그 농업발전기금 관련돼서도 우리가 이게 2010년도에 조례가 개정된 거죠?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조례가 개정돼서 이게 이제 출자금이 좀 늘어난 거잖아요. 원래 30억에서 지금 50억으로 예, 예. 그 늘어난 거죠. 지금 예, 이제 그렇습니다. 연말에 우리 2023년도에는 한 40억 조성액이 40억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게 대답을 사- 그렇게 하세요. 지금 41억 정도 됩니다. 예. 예. 그 41억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게 보통 이제 경영 안정 기금하고 시설 하여튼 뭐 이런데 투자하는데 보통 한 50 농가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대출 나가서 금액이 한 14억, 15억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상을 그렇게 매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 똑같은 정도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네, 말씀하세요. 저기 위원장이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이 대설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특수 상황이 벌어진 상태에서 아니 대설이 말고 이거 농업안정기금에 매년 경영 이제 15억에서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그냥 임시가 아니라 그렇죠. 상시적으로 하도 너무 적지 않느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농가 수가 뭐 40, 50농가 정도 되는데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보통 지금 한 40억 정도 지금 조성액이 있는데 요거는 좀 기금을 좀 더 늘리더라도 이제 그 저희도 보면 한 10년 정도 14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조성액도 좀 더 키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농업 지금 가격 이 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도 이 기금은 솔직히 필요 없는 거라고 전 판단해요. 뭐 사용도 못하는 기금을 굳이 이게 계속 쌓을 필요가 있느냐.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제 그 문제. 법적 기금인데 그래서 거의 이거 부분은 사용 안 하고 있어서 매년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라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이게 매년 뭐 똑같은 상태인 게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금 관리 전혀 안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를 좀 하셔서 좀 기금 운용에 관련돼서도 이게 진짜 쓸모없는 정책이라면 전 법을 바꿔서라도 이 기금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런 하겠습니다. 네, 내용도 좀 참고해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 관련돼서도 좀 철저하게 하여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산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2024년도 세출 예산보다 154억 8,745만 5천 원이 증액된 694억 4,722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 설명서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 농촌 관광 및 농업단체 농업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농업단체 행사 지원 등 사업비 8,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조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206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조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입니다. 신속한 농업 정보 제공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1억 2,8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조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조 시군 역량 강화 사업으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 가능한 농촌 지역 사업 추진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조 공익형 직불금 행정 경비입니다. 총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조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국비 사업으로 5,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조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총 3,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조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촌 인력 중개센터 2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조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12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입니다. 계절근로자 지원 물품 구입, 계절근로자 선발 업무 협의 및 긴급 의료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조 전략 작물 직불제에 7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조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사업에 선정이 되어 2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2조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 사업에 9,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조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사업에 선정된 후 동일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3년간 연차별로 사업비가 차등 교부되는데 2년 차인 올해는 사업비의 45% 교부 예상에 따라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조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조 공공형 계절 근로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조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에 국비 사업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조 차세대 시스템 비대면 서비스 시범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및 읍면동 사무소에 키오스크 및 태블릿을 설치하여 농업인들에게 생활정보 제공 및 농림사업 신청 등 편의를 제공하는 신규 국비 사업으로 1,67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사업에 산재보험료 및 마약 검사비 등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조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농약 중독 여부 등을 검사하는 데 8,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조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에 8,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조 농촌 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 사업에 1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조 농촌 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사업에 46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조 농촌 민박 안전관리 지원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조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로 3억 7,5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조 청사관리 예산 2억 7,5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조 죽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93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조 일중명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37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조 농촌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 마을에 다원적 가치 제고와 활력을 줄 수 있는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 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자체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다운 보건 사업입니다. 67조 주민들의 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조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으로 1억 3천을 계상하였습니다. 71조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개선 여건 개조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9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교육 수립 사업입니다.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정 의무 사항으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교육 수립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조 농지 이용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1억 2,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조 농지위원회 운영 및 감정평가비 2억 6,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조 원예시설 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조 쌀 생산 지원 사업에 2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조 경기미 가공 저장 시설 현대화 가공 시설 스마트화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7억 6,23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조 FDA 기금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8,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조 과수 계약 재배 확대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7억 2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조 스마트팜 ICT 융복함 확산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은 원예 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4,84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조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에너지 절감 시설 사업은 에너지 절감 시설 사업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1억 63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조 시설원의 품질 개선 고추 비가림 시설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9,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조 스마트팜 ICT 융복함 확산 시설 보급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79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조 인삼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6,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조 시설원의 농업 난방 시설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8,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에 8억 2,17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28억 7,63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조 신성장 맞춤농정 지원사업은 지역 특화 품목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조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9,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조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열 냉난방 시설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등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2개년 국비사업으로 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조 선택형 맞춤농정 지원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9억 5,27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조 농업소득 133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사업은 도비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조 밭작물 생산 재배단지 기반 조성 사업은 밭작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1억 2,89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조 과수 냉해 예방 시설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도비사업 2억 3,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9억 5,2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조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지원 사업에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조 친환경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포당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2만 5천 톤을 공급하고자 20억 5,8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3,78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조 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은 농업 환경 보존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7,22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조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 전환을 유도하는 도비사업으로 1억 7,42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조 친환경 농업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조 저탄소 그린농업 지원 사업입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무기질 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2억 6,00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조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억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조 친환경 농업단지 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확대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조 친환경표 복합 생태 농업 실천단지 조성 사업은 경기도 신규 사업으로 3억 2,1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에 1,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설명이 필요한 경우 먼저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직위, 성명을 밝힌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예산이 1,151억입니다. 내년도에. 그중에 농업 정책과가 694억이나 됩니다. 꽤 엄청나게 많으시거든요. 또 694억 중에 뭐 직불금, 기회소득, 또 비료 지원 이거 합하면 거의 70% 넘습니다. 고정 나가는 게요. 나머지 30% 갖고 참 어렵게 하시는데, 과장님, 이 농업정책과에서 각 팀별로 사업이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대략 사업이 하시는 게 네, 어마어마하시죠? 예, 그것까지는 안 따져봤습니다. 어마어마하시죠? 이게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이제 공익직불금 또는 기회소득, 물론 이제 중요하죠. 고령화되다 보니까 당연히 보조를 해드려야 되고 소득을 안정화 시키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안성도 좀 정책을 물론 이제 자리에 계시지만 정책을 좀 변경을 해야 되는 게 이분들을 위해서 언제까지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지만 우리 시가 이제 발전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시와 달리 도시와 농촌이 이제 융합되는 걸 좀 원하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다른 도시가 이제 그 해결을 못했으니까 정책 농업 분야에서도 이제 도시에 걸맞게 같이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 보조수단인 기회소득이라든가 농업 직불금이 아니라 어떤 이제 농업 분야의 기계화를 잘 해갖고서 고령이 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면은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도 지금 잘 하시는데 임대사업 중에 그 전문가를 양성해서요. 그분들이 그 전문가라는 건 이제 그분들이 안성의 농협을 기계를 통해서 다 스마트 팜식으로요. 다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상향이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이 예산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 끝까지 가면 좋지 않다는 거라는 거거든요.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고 뭐 국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안성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점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임대 사업이라든가 농기계 임대 사업 또 전문가 양성 그런 식으로 이 좀 발전 방향을 좀 바꿔서 집중적으로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42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비대면 서비스 시범 사업 하시는데요.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이제 사업 신청도 하시고 또 확인도 하시거든요. 경당 가셔갖고 경당 비치가 된다면은 그럼 이게 이제 정착이 되면 이제 이게 보급이 다 될 거 아닙니까? 이 태블릿 PC가 한 60만 원 되더라고요. 근데 시범전 하시는데 그 사업 신청이 어떤 분야에 사업 신청한다는 겁니까? 지금 시범 사업은 키오스크 한 데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쪽에 제일 많이 농업인이 있는 쪽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한 군데 들 거고요. 태블릿 PC 15대는 농업을 담당하는 읍면동 산업 담당들한테 배치를 해서 농림사업이라든가 농림사업을 신청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업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주는 것을 이제 스마트 그 태블릿 PC로다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면사무소까지는 가셔야 되겠네요. 네네. 그럼 가서 대면하고서 또 그 태블릿 PC 가지고 이제 은행처럼 하시는 거네요. 태블릿은 네. 담당자가 활용하는 부분이고 예. 농업인한테 정보 전달하는 거는 저희 시에 한 대, 키오스크 한 대를 좀 마을에 가는 도라 그랬는데 올해 한번 해보고요. 저희도 이것이 진짜 효용성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내년도 이제 임시로 1년 동안 시범 사업 하시는 겁니까? 네, 국비 시범 사업입니다. 그 체험 마을에 사무장 인건비 감액하셨는데 8개소가 맞습니까? 5개소가 맞습니까? 8개 중에 사무장 있는 곳이 5군데고요. 네. 인건비를 감액한 것이 감한 게 아니라 국비에 대한 비율이 조정이 돼서 자부담 비율이 30% 늘어난 겁니다. 네. 5개소가 어떤 체험 마을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네. 지금 인척골, 풍산계, 그다음에 용설, 미리네, 한 군데가 어디죠? 선비마을, 양성 선비마을. 여기는 이제 체험 마을이라는 게 그 타지민들이 와서 체험을 하면서 이제 비용도 내고 그 숙박도 다 하는 겁니까? 아니, 숙박에 관련된 거는 별도로 아닌데 일일 체험 위주로. 일일 체험입니까? 네. 숙박은 안 하시고요. 네. 그럼 숙박하는 곳은 저희가 지금 최대한 안성에 머물고 가게끔 하려고 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일일 체험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이분들이? 뭐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체험 상품마다 다 다른데요. 미래 같은 경우는 어떤 체험합니까? 통상적으로 일에 한 번 체험할 때 한 2만 5천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체험비가 높을 경우에는 그 체험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수단이라든가 모든 그 숙식은 이제 알아서 하시고 체험만 할 뿐입니까? 가서? 네, 그렇습니다. 그게 2만 5천이라고요? 네, 혹시 미네고 올라가는 댐 바로 앞에 거기 2층 건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입니까? 네, 그 페이지 52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화재보험, 안전보험 이제 드시는데 그 보험의 한도를 좀 듣고 싶거든요. 요거 답변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시면 좋고. 그리고 인삼농가 중에 그 철제 해가림 시설 있죠. 혹시 내년도 잡혔는데 올해도 혹시 시설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거기는 폭설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생산지원팀장 곽병수입니다. 올해 그 연목 대비 나무 대비 철제 해가림을 한 데는 피해는 좀 적었는데요. 뭐 피해를 안 본다고 하지는 않고요. 예, 근데 이제 복구 부분이 그거는 이제 강선조리개라는 거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망치나 이런 거 쳐 올려서 각을 잡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좀 덜한 편입니다. 각만 좀 길었을 뿐이네. 네네. 예. 그리고 139페이지 보시면요, 그 산모 그 친환경 그 꾸러미 사업 하시지 않습니까? 하실 예정이신데 300면 산출 기준이 어떻게 나오신 거죠? 그리고 산출 기준하고요. 그리고 꾸러미가 어떤 식으로 종류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자부담이 한 6만 5천 내시는 게 맞습니까? 그분들이? 네네. 네,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요 수치는 요 도비 사업으로 해서 도비 쪽에서 배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으로는 유기 가공식품,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축산물, 동물복지 인증품으로 구성이 되고요. 총 사업비 48만 원에 보조가 8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24%, 12, 56%, 나머지 자부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배달까지 가는 건 아니죠? 배송까지 갑니다. 배송까지 집까지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지난주 금요일까지 농업 분야 피해 신청 받은 정세과에서 주로 받나요? 네, 농업 분야는 저희에서 받고요. 축산은 축산. 네, 전체적인 거 시민안전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 금요일날 끝난 거죠? 피해 예, 신청. 최종 NDMS 입력 다 확인했고요. 그 축산과는 응급복구 비용이 나왔는데 농업 정책과도 있나요? 농업정책과는 지금 시 예비비 3억 원을 확보했고요. 현재 이제 12월 20일까지 1차적으로 저 복급이 이제 1인당 100만 원, 철거비죠, 철거비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거로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 12에서 인건비 지원도 재난지원금하고 국도비 받아갖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국도비 얼마 내려온 건가요? 그 분야는 지금 뭐 공공도 있고 사설 시설도 있고 막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좀 계속 유동적이라 그거는 요거 끝나고 저희가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그 응급복급이 1인당 100만 원은 그 장비 같은 거 사용해서 증빙해야 받을 수 있는. 네,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 지금 제가 이제 민원들 받는 것들이 그 하우스 무너진 것도 피해 현황 집계할 때 평당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 보더라고요. NDMS에 거기 산출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근데 그 비닐하우스가 또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예 많더라고요. 시설 투자비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비닐하우스 평당 얼마 이렇게만 간다는 건 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팀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세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일관적으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동이냐 단동이냐 내재형이냐 보급형이냐 등을 가지고 수치를 넣게 돼 있고요.
대부분의 단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H에서 K형, 보급형을 대부분 가지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연동이나 그거는 1-2W, 그 다음에 단독 내재형은 굉장히 큰 규모의 하우스 정도는 단독 내재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큰 범주로 해서 저희가 받았고요. 일괄적으로 받진 않았습니다. 그럼 그 범주가 몇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종류는 그 하우스 종류,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에서 그 개발한 모델의 한 80% 이상이 그 재해조사 내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구분해서 피해 조사를 받는다는 거죠. 그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작물 피해도 따로 신청받는 건가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작물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 회생하지 못하는 경우는 저희가 대파대를 받고 있습니다. 대파대라고 예. 신청을 받으신 거고. 그리고 그렇게 밑에 농산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비를 못 써서 철거를 하는데 장비를 못 써서 그냥 사람 불러서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인력에 대한 비용도 내년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현재 저희가 그 확보된 예산은 그 예비비 3억 중에 저희가 응급으로 철거를 요하는 시설하우스에 대해서만 우선 그 장비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얼른 철거를 하고 겨울 농사가 가능하신 그런 농가들을 그 영농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100만 원 내외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은 이제 도에서 예산을 그 예비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과 저희 시에 대한 교부금을 하고는 내년 초쯤 돼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급 지원에 대한 부분은 그 도나 이런 쪽에서 내려와서 명확하게 소급 지원 가능하다라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농가가 이제 하우스로 피해를 봤을 때 철거를 했을 때 1인당 최대 100만 원 받는 거 말고는 나가는 게 전혀 없는 건가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300 재난지원금을 기본으로 받고 이렇게 한다는데 농업 분야는 없어요 아직? 그 소상공인이 300을 받는 부분은 이제 그 자연재난 대책법에 의해서 받는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그 복구비는 저희도 당연히 드리고요. 그 이외에 저희는 이제 플러스로 해서 농가가 워낙 피해를 크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300은 그러면 다 기본적으로. 네, 그 300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하우스의 종류나 이런 피해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재난 지수를 산정을 하고 그 지수에 따라서 구간별로 지급액이 있습니다. 그 지급액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그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피해액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00만 원에 실제로 받는 거는 35%를 받으신다고 보면 되고요. 55%는 이제 융자를 이제 그 나라에서 확정을 해서 융자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을 마련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농가는 실제로 이제 10%에 대한 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철거비 1인당 최대 100만 원 받았고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 쪽으로 농가도 피해액의 한 35%는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농업인 월급제 11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월급을 농협 자금으로 먼저 주는 거죠. 주고 이제 이자를 저희 시비로 주는 거죠. 네. 이게 그 한꺼번에 받아가시는 분들 비중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지금 어느 정도 분들이 일괄 지급해서 가시가나요? 인력지원 팀장 김탁선입니다. 거의 한 80% 정도는 일시불로 받고 있습니다. 80% 일시불. 예. 그 월급제 원래 취지를 뭐 농민분들이 원하시는 거니까요. 14페이지 골목 식탁 운영이 이게 여기 시군 역량 강화 사업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이번에도 농업 정책과가 한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예, 저희가 지원했고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6070 거리에서 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 뭐 주로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해서 농업정책과가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게 시국 역량 강화 사업 중에서 이게 완료지구에 저희가 올해까지는 50% 이상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는 30% 이상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사업지구가 완료지구라서 저희가 50% 이상 투자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3페이지에요.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 지원은 5,500이 줄었는데 2개소가 있다는데 이 왜 줄어 세부 내용이 어떤 걸까요? 인력지원팀장 김학선입니다. 당초에 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네. 농촌 인력중개센터 예산으로 같이 있다가 분리가 됐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이 분리가 돼서 예예. 5,500이 줄은 거고요. 예예. 그럼 여기서는 계절 근로자 빼고 다른 인력을 중개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 국내 인력이고요. 지금 2개소는 고3 농협하고 그 후계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3 농협하고 어디요? 농업 경영인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 경영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27페이지인데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산재 보험료나 마약 검사비가 없어졌는데 이건 왜 없어진 걸까요? 인력지원팀장 김창선입니다. 금년에 이제 도비로 새로 사업이 만들어졌어요. 그건 따로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해서 예. 들어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는 이 국비 도비 사업 다 합치면 50억인데 50억으로 짓는 거 맞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명 수용한다고 그랬던 거죠? 50명입니다. 50명 수용 50억. 네. 이거 지금 그 준공 맞춰서 순서대로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내년 초에 이제 설계 영역 들어가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착공해서 언제 완료되는 건가요? 26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6년도 초에는 뭐 준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성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여기에서 다 기숙하는 건가요? 다 수용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위치가 이제 일중면 농흥이다 보니까 이제 동부권 그쪽에서 일하는 이제 외국인들만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휴양마을 보험가입은 8개소인데 그 앞에 사무장은 또 5개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장이 있는 마을이 있는 거고 없는 마을이 있는 건가요? 8개 체험마을 중에 사무장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데는 또 5개입니다. 8개 중에 5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62페이지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이 5억이 있어요. 이 5억은 어떤 내용을 진행을 하는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신노식입니다. 이건 죽사면 주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기초적인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역량 강화 사업이 지금 올 7월에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비로 어쨌든 5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세부 내역을 좀 줘보십시오.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이게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도 있긴 한데 일죽도 2억이고요. 죽사는 5억이고. 요거는 내용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29페이지인데요. 친환경 농자재 그래서 분해성 멀칭 필름 구입하면 보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를 40헥타르 정도 사업 규모를 잡으신 건데요. 전년도보다 좀 사업 예산도 늘었는데 이게 몇 농가 정도 40헥타르면 멀칭 필름을 덮는 거에 몇 비중이 얼마나 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얼마나 사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네. 저희가 한 40농가면 한 놀 가지고 한 기준 이 규격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폭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통상 한 놀 가지면 한 300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롤에 300평이고 네네. 이건 농가마다 뭐 신청하는 게 다를 예, 거잖아요. 규격이 굉장히 종류가 좀 많습니다. 한 줄짜리, 두 줄짜리, 뭐
그럼 친환경 농자재가 얼마나 사용되나 이런 거를 뭐 데이터로 비중으로 알기는 어렵겠네요. 예, 좀 다양하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안성맞춤 친환경 단지 지원 사업이 5천만 원이 있는데 이건 공간이 이렇게 한 단지가 있는 건가요? 친환경 단지라 그래서?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학교 급식 출하하는 출하 단체나 아니면 친환경을 하는 신생 단체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학교 급식 지원하는 농가나 몇 개나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몇 개 단체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현재 그 학교 급식 단체하고 민간으로 생각하는 단체가 8단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출하에 각각 뭐 면에 몇 개 출하시거든요. 8단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2천만 원 줄었거든요. 네, 요게 이 그 단체 사업으로 해서 이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업비다 보니까 그 사업비의 이 원래 이 사업비를 만들게 된 배경이 친환경을 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생산비 중에 농자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자재나 아니면 방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처음에 기초 설계를 했고요. 플러스로 해서 그 생산, 유통, 저장까지 포함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 부분을 농가들이 그 하는 부분이 단체가 하는 부분이 좀 작아서 예산을 작년 대비 조금 그 삭감해서 다른 부분 저희 과의 다른 부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좀 전에 황윤희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요.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100명을 기준으로 하셔서 산재보험 4천만 원, 그다음에 마약 검사비 400만 원 지원하셨는데 올해는 200명으로 계상하셨어요. 그럼 외국인 근로자가 한 200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작선입니다. 작년에는 24년도죠. 금년에는 그 수요조사가 125명이 배정을 받아서 입국한 외국인은 10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 수요조사가 145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합치면 대략 한 200명 정도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고3 농협에서 하던가요? 고3 농협이 30명에서 한 40명 정도 네. 신청하고요. 그다음에 개별 농가에서 나머지 다 신청하신 겁니다. 개별 농가에서? 예. 그럼 그게 한 100여 명 정도 되시는 거네요. 예. 그러면 작년에는 24년도에는 고3에서 몇 명이 들어오셨죠? 30명 들어왔습니다. 30명?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한 70명 정도가 개별 농가였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개별 농가가 그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기존의 고용 허가제로 이제 시설하우스 같은 데서 고용하던 농가들이 네. 지금 이제 계절 근로자로 많이 바뀌는 추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41페이지고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이 있어요. 2025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으로 한 7천여 헥타르 정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1억 3천이 지급됩니다. 이게 어떤 걸로 사용이 되게 되는 건가요? 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팀장님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 다시 한 번만. 네, 41페이지고요. 41페이지요. 41페이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입니다. 요거는 그 농가들이 그 저탄소 발생을 억제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발생이 많이 되는 부분이 이제 그 물을 계속 대놓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을 걸러대거나 중간 물대기,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차라고 해서 탄소 유기물을 탄소화를 만든 거를 땅 속에 영구 저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땅에다가 주로 하는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사업이네요?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7천여 헥타르인데 이게 일반 농민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농민분들이 이제 그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저희 아마 그 경작 면적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됩니다. 이거 신규 사업은 아니죠?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 있었던 거죠? 이게 네. 추경에 넣었었던 거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 100%라서 어떻게 사업이 추진이 되는지 나중에 결과 보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페이지 78페이지인데요. 농지위원회 운영 및 감정평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문 공고료 해가지고 6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신규인 것 같아요. 두 건이 혹시 어디를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겁니까? 네, 농지관리팀장 정수원입니다. 지금 올해부터 저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규모 3헥타 미만짜리 해제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저희 시에서도 가능 지역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예산을 지금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97페이지고요.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시설 보급인데요. 2024년도에는 한 농가를 1헥타르 사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65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두 농가가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금액이 많이 늘지가 않았어요. 이게 헥타르가 좀 작아서 그런가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예, 요게 그 헥타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게 표준 사업비 그 산정에 따라서 산정이 된 건데요. 면적이 좀 작아서 그렇습니다. 1헥타르에서 0.7헥타르로 작아졌는데 네. 근데 금액은 더 올라갔네요. 그러면 시스템 구축비가 더 올라간 건가요? 이게 표준 사업 단가가? 단가가 0.33헥타당 복합 환경 관리는 이제 2천만 원, 단순 관리는 7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이제 그 선정하는 부분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두 농가는 대략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신청한 농가가 있어서 잡아놓은 예, 거예요? 두 농가가 양성하고 삼죽에 있습니다. 양성하고 삼주.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02페이지인데요. 101페이지, 102페이지. 시설 원예 농업 난방 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8헥타르 하시는데 8,6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그 24년도에는 3헥타르 하는데 9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단가가 낮아져서 이런 건가요? 헥타르가 굉장히 작아졌는데.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이게 그 난방기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 온풍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자가용 태양광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 난방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하게 그 난방 시설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고, 내년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전기 난방 쪽으로만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사업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헥타르당으로 나온 것 같은데 24년도에는 3,056만 9천 원으로 해서 한 헥타르당 계산하셨고, 이번 같은 경우는 2,076만 원으로 해서 8헥타르를 지금 쓰신 건데. 그래서 그 농업용 전기 난방 시설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당 1,20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자가용 태양광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당 그 2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평균 친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개개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시설 원예 농업이라 함은 그 혹시 선인장 같은 경우나 다육 시설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네 포함을 합니다. 아, 그럼 이번에 폭설로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네네. 들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농업 난방 시설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받을 수는 있는데 올해 저희 그 부분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중앙부처가 올 때마다 저희가 그 요구를 하는 부분이 일단은 시설에 대한 그 신규 지원 사업 3년 1부 신규 지원 사업을 좀 해달라. 그 다음에 시설원의 에너지용 효율화 사업이나 이런 난방기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이제 낙엽보험 커튼 사업 등 그 시설하우스의 제반 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량을 좀 늘려달라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농가들이 최대한 좀 피해를 덜 보시고 좀 편안하게 영농하실 수 있도록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농가 피해를 그 기름을 놓고 그냥 계속 떼신 곳들은 무너지가 않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기름값이 아까워가지고 사실은 못 떼신 분들은 중간에 이제 멈추신 분들은 다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지원금으로도 이게 가능한 건가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그런 재해 예방용으로는 좀 어렵고요. 요거는 그냥 시설로만 시설로만 하기 위한 시설비로만 그렇게만 가능하신 이해하시면 거죠?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승혁 의원입니다. 그 73페이지에 이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돼서 법정 계획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전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뭘 용역을 하는 건지. 농촌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이 안성 지역에 그 농촌 지역이 있습니다. 그 읍면, 동지역에 녹지 지역을 좀 농촌 지역으로 하는데요. 그 지역을 지금 특화지구 지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그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략 특화지구가 한 7개 지구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보호지구라든가, 그다음에 농촌 산업지구, 그다음에 축산지구, 농촌 융봉합 산업지구, 재성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이런 걸 선정을 해서 그 지역을 공간적으로 활용성을 하도록 그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국토계획과 그 연관돼 있어서 그 기준에 좀 적합하게 아마 저희가 아마 그 공간 계획은 수립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저희가 용역을 할지는 나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도시계획법 같은 경우에는 196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 농촌과 관련된 이번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은 24년도에 이제 23년도에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60년이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 도시랑 농촌이. 그만큼 이제 첫 발을 디디졌다. 농촌 관련된 재정법이 이게 저희 안성시도 좀 이거에 좀 집중해서 저희 안성시만의 안성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조금 잘 세워 주시고요. 어쨌든 10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지금 이번에 하면은 35년도에 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좀 저희 안성에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좀 알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앞서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이 죽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이 예산이 5억 원 편성이 돼 있어요. 이 구체적인 세부 사업서 계획서는 자료로 주시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금? 죽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 사업의 이 지역 영향 강화 사업은요, 기본적으로 저희 주민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을 상대로 해서 그 공동체 형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형성에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9월에 지금 착수가 되어 있고 지금 일정 부분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저 배우마을에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가 한 20개 정도 이상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별도 자료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지열 냉난방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엔 농가가 한 농가예요? 이게 보니까 한 농가라고 써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예산을 보니까는 한 자비가 포함되고 뭐 한 건 7억 6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시설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맞습니다. 예. 이 어떤 농가입니까? 이런 농가가? 이 농가는 통상 그 이 지금 하는 농가 같은 경우는 그 화훼 농가입니다. 화훼. 네네.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이 사업이 진행됐어요. 이게 2년차 사업입니다. 2년 차. 예, 올해가 2년 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 3년 차도 2년 차가 있겠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3년 차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올해가 1년 차고요. 내년이 2년 차입니다. 25년도가 2년 차가 되겠습니다. 2년 차. 네. 그럼 2년 차 사업이 끝나면 뭐 따로 또 사업이 바뀌나요? 이제 그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게 되면 또 추진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 그렇습니다. 지열 냉난방 시설이 보통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예, 쉽게 좀 설명 좀 그 지하에 있는 에너지원을 그 지상으로 끌어들여서 쓰신다고 보면 되고요. 요게 이제 겨울에는 이제 뜨거운 거를 쓰고요. 여름에는 시원한 거를 쓰고 통상 이 그 파일롯이라 그래서 지중으로 이제 그 물까지 있는 층까지 박습니다. 그 용량에 따라서 이제 개수는 되게 상당히 많이 받고요. 통상 한 15년 정도 활용을 하는데 이게 그 무조건 뺐으면 되는 건 아니고 여름에는 다시 에너지를 그 역으로 해서 그 안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름에는 이제 뜨거운 거를 밑으로 넣어주고 겨울에는 뜨거운 기운을 뺏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물인가요? 결론? 예, 물을 가지고 이제 열교환기를 통해서 쓰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죠? 네. 물로 이용한 지열 냉난방 시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게 계속 저희가 이 시설 그 지열 냉난방 시설을 뭐 지금 2차까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이게 대상지는 화훼 농가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농가가 다른 농가 또 있습니까 이게?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요 유사한 사례로 몇 년 전에 뭐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 지중열을 물을 같이 이용하는 열교환기로 해서 오이 농가가 오이 농가가 고산면에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그 333 프로젝트라고 좀 지명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1억인데 올해는 2억이잖아요. 예산이 115페이지입니다. 예산이 확대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안성시 같은 경우는 그 3년 동안 그 농가당 그 1회에 2천만 원씩 그 시설 지원을 받게 돼 있고요. 저희가 14명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올해 사업을 수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비료 지원 사업이라고 이게 한 20억 정도 125페이지에 보시면 있는데 이게 일괄 구매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요거는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해서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를 할 때 구매는 자기가 원하는 비료 회사의 비료를 그 선정을 하면 농협을 통해서 공급량이 확정이 되면 농협을 통해서 공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필요한 그 비료를 직접 네네.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시 농업인의 날 지난번에 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그때 행사가 취소된 거죠? 네, 대설위에서 취소했습니다. 대설로 날짜를 변경해 워낙 농업인의 날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날짜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자꾸만 무슨 이유로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실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농업인의 날이라고 해서 뭐 관련된 분들이 그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데 또 이런 어떠한 뭐 사유로 인해서 연기돼 버리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리고 나서 또 결과적으로 뭐 대설이다 뭐다 해가지고 취소된 거 아니겠어요? 네. 앞으로는 꼭 날짜를 좀 지켜주시고 그 당시 이 비용 나간 거는 어떻게 회수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정산 중에 있어요. 하여튼 이게 국가에서 지정한 날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켜줄 건 지켜줘야 된다. 하여튼 유념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없으신가요? 지금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 기숙사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게 도비하고 자체인데 틀린 거죠? 처음에 도비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네. 국비 공모 사업에 당선이 돼서 도비 플러스 국비 사업으로다가 전환이 된 상황인데 예산 과목상 지금 둘로 다 나눠서 하는 거고요. 이제 50억에 1주면 눈국리 단일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라는 거죠? 같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 소식에 이것도 이게 소식지가 이게 자체가 있고 도께 있는 거죠? 농업 소식 관련돼서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 똑같은 항목이 있어서 두 개가 이건 다른 건가요? 농업인력지원팀장 네네. 김백설입니다.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도비에서 지원되는 이게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11호 더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같이 붙여야지 이걸 따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항목이 틀린가요? 이게 이제 예산서에 이쪽하고 6쪽이 사무관리비 있고 여기는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돼 있어요. 이게 같은 건 아니죠? 도비 12 예, 사업비 하나 다릅니다. 나가는 거하고 틀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농업 정보 제공을 뭐 시비도 하고 이렇게 받아서도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도 시비만 가지고 부족해서 시비를 더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수요 조사를 하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희망하시는 분이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넷이 내려온 게 한 1,300명 정도이기 때문에 부족분을 이제 11호 더 지원한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이제 저기가 좀 틀려서 이 설명서에 보면 신문도 틀린 것 같고 근데 그러면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별개로 시비는 또 별개로 또 하는 거예요? 같은 건데요. 네. 뭐 소식지를 신문으로 원하시는 분도 있고 월간지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다 단체마다 조금 다릅니다. 약간 틀리다고요? 그게 틀려요? 내용은 똑같은데요. 예. 이제 뭐 신문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소식지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내용은 다릅니다. 좀 설명이 좀 그런데.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요. 농업인 해외 연수 인솔 공무원 여비는 이건 행정과에서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 저기 하는 부분은? 매년 농업정책과에서 세우는 예산이 그 예산도 있고요.
저희가 회계 처리를 사실상 계약이나 이거를 외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아마 별도로 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 우리 요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 농촌 공간 재구조화 사업 있어요. 73페이지. 요거는 서류가 이 비교 산출 근거에는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인 거죠, 이거는. 농촌 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요거는 뭐 마이너스 플러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항목을 이렇게 구분할 때 좀 약간 길어서 마이너스로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아니 산출 근거. 네, 산출 근거에 마이너스 3억으로 돼 있잖아요. 예. 비교 진감에 2025년도께 예산이 섰잖아요. 혹시 마이너스 표시가 됐다면 저희가 오기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예. 그렇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영원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예. 아니 세모로 돼 갖고 마이너스 표시된 건데. 아, 그거는 저희가 오기했습니다.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저탄소 우리 그 136페이지에 보면 저탄소 농산물 인증 비용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네. 네,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요거는 그 저탄소 인증을 받는 농업인에 대한 그 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농진원에서 진행하는 인증이 되겠고요. 그 농진원 예산 대비 그 농가들의 수요가 많아서 저희 시 예산을 세워서 그 농진원과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그 인증을 세워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보면 2024년도에는 4,800이 서 있었던 거고. 네네. 이건 이제 1,800이 줄은 건데. 네. 이 전년도 최종 예산에 이게 서류가 여기도 2,800이 전년도 2,800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그 사회 추경에 감액을 지금 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그 처음에는 이 저탄소라는 게 그 미래를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농가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생각만큼 그 인증 수요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종 예산이 2,800이고 일단은 3,000을 또 세워 놓으신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넉넉하게 세워 놓으신 거네요. 예, 좀 200 정도 더 여유를 잡았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예산은 그렇다 치고 우리 그 농업 정책과에서 지금 이제 그 폭설 피해 관련돼서 지금 이제 뭐 거의 다 파악이 된 거죠? 네, 네. 됐습니다. 근데 저는 좀 지금 상황이 일단 좀 재난 지원금하고 이런 게 우리 그 시민들한테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모호한 상태인 것 같아요. 자체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하여튼 시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챙겨야 될 텐데 이게 뭐 그 이런 것들도 잘 전달이 안 돼 있어요. 뭐 보면 뭐 지금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도 보면 처음에 막 혼란스러웠던 게 그거잖아요. 뭐 피해 산정하는데 속에 작물 없으면 또 아예 신고도 안 받고 막 이랬었잖아요. 맞죠? 네. 농업생산지원팀장 네네.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 농가들이 그 시설하우스를 농가용 창고로 활용하는 그 건축 인허가를 받지 않고 농가용 창고로 활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때 하여튼 그 무너진 건 맞는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시설 피해 관련된 것도 접수를 안 받았거든요. 그건 맞는 거죠, 그러면. 예, 아예 안 받아서 뭐 그거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뭐냐면
벼 같은 경우의 시설 그 하우스에서 재배하는데 그게 이제 벼를 키우다가 닭 그 뭐 4, 5월이면 다 이제 나가니까 그때는 빈 채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무너졌는데 또 이런 것들도 아예 거기는 사용 안 하는 거다. 재배 농물 없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안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또 혹시 맞는 건가요? 아니 이게 실제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네네. 그게 이제 처음에 좀 혼선이 있었던 게 네. 그 오랫동안 경작을 하지 않는 그 시설하우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재난대책법 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영농기 지금 이제 비영농기이기 때문에 그 아까 얘기했던 육묘장이나 그 다음에 그 하계에 생산하는 것들은 비어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읍면동에서 좀 착오가 있어서 바로 저희가 받는 거로 저희가 조치를 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다 받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오해들을 좀 해소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예산도 지금 우리 그 농업정책과에서 판단할 때 이게 우리 지금 뭐 지금 국가 뭐 재난 지역 이게 선포가 된다고 할지라도 혹시 뭐 농가당 뭐 지원해 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내용은 예 말씀하세요.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돼도 이 농가에서 받는 재난지원금은 변화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간접 지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형태고 그 다음에 그 재난지원금을 담당하는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의 지자체 비율이 좀 낮아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세워서 이게 지금 피해가 엄청난데 예 이걸 이렇게 수수방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소상공인들 이게 이제 폭설로 인해서 지역 소상공인들도 피해가 상당한 거고요. 그리고 농가나 하여튼 뭐 축산농가 그다음에 뭐 시설농가 뭐 이런 데서 피해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이거를 지자체에서 어떻게 됐든 재원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건의해 보신 적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에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거비 관련 장비 관련된 것은 3억 원을 저희가 이제 투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7억을 해가지고 저희가 인력비하고 또 장비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10억 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다 보면 저 시비 부담 부분이 커서 이런 시설 쪽이나 이거는 저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는 안 돼가지고 저희가 위에서 현장 오시는 분들이나 기회만 되면 각종 시설 지원금을 더 증액해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 예산 갖고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시 자체 예산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국도비에서도 지원되는 게 저는 한정적일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오는 게 맞죠. 맞고 그게 되면 상당히 하여튼 도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안성시에서도 좀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진행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니 당장 피해를 봤으면 저는 솔직히 이런 게 오히려 재원이 없으면 빚이라도 얻어서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인 재정 확대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에 관련돼서는 지금 농업정책과도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간다고 하면 지금 이거 농민들 피해나 우리 뭐 적극적인 뭐 축산농가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저는 미미한 상황에서 그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이거 관련돼서 혹시 뭐 시장님이나 하여튼 시에 적극적으로 이 재난지원금 편성행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요청하실 생각은 있어요 혹시? 아니 그 부분이 NDMS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확정이 됐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에 계속 변동이 있어서 저희가 알리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닌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농업 분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농업인들에 대한 위로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화성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확정이 안 됐더라도 선지급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뭐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근데 안성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계속 늦고 있는 거예요. 안성은 피해가 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 지금 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안성시는. 예?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 재난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농업 정책과가 좀 선두에 나서서 좀 최대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책들도 좀 제시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 손 놓고 있다가는 이 농민들 원성 엄청 대단합니다. 예, 지금 피해 지역 다 돌면서 확인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산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